내 이름은 유리. 다들 오랜만이야. 유리, 안녕. 오랜만이다. 1년 전에 있었던 동창회에서 중학교 때 친구들과 오랜만에 재회했다. 우와, 아기 너무 예쁘다. 나도 안아봐도 돼? 그럼. 자, 여기. 좋겠다. 나도 얼른 애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 유즈리아도 오늘 오려나? 글쎄. 같은 무리였던 친구는 이 둘 말고도 한 명 더 있었다. 유즈리아라는 앤데 친하게 지냈다가 사정이 있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부턴 연락을 거의 안 했지만 중학생 때 그 앤 우리 학교 인기녀였다. 수려한 외모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다재다능한 애였다. 우리는 배구부 활동을 하면서 친해졌고 종종 밖에서도 만나며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중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그 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너희 그거 알아? 시반 히이라기 일 말이야. 히이라기? 아, 그 사고당해서 입원했다더네? 근데 그게 소문으론 사고가 아니래? 뭐? 그럼 뭔데? 사실은 공원 화장실에서 옆 동네 고등학생들한테 맞아서 그런 거라더라. 뭐? 어쩌다가? 글쎄, 그건 모르겠지만 유즈리아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말이 있어. 그 소문의 내용은 유즈리아가 옆 동네 일진들을 시켜서 히이라기를 폭행하게 했다 라는 것이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누가 유즈리아 질투해서 꾸며낸 얘기 아니야? 근데 우리 언니 학교 친구가 봤댔는데? 이땐 믿지 않았지만 그 후 그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만다. 얘들아, 에트라마트 가서 크레페 사 먹고 가면 안 돼? 좋아, 가자. 그나저나 유즈리아는 괜찮을까? 갑자기 아프다고 조퇴했잖아. 걔 원래 편두통 자주 있지 않아? 우동생이긴 해도 지각이랑 조퇴는 밥 먹듯이 하니까 뭐. 얘들아, 쟤 유즈리아 아니야? 그러네. 그런데 자자, 돈 내놓으라고. 죄송해요. 지금 드릴 테니까 용서해주세요. 그때 유즈리아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떡하지? 일단 쟤 먼저 구해줘야 하지 않을까? 게임장 직원이라도 불러올까? 아니면 112에... 어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미친 경찰이다. 유즈리아, 튀어! 어떡하지? 이쪽으로 온다! 도망가자! 우리도 유즈리아한테 들키지 않게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 다음날. 안녕. 안녕, 유즈리아. 너희들 표정이 왜 그래? 유즈리아는 평소처럼 등교했고 평소처럼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때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일진들은 유즈리아의 측근 같은 존재고 특히 히이라기를 자주 괴롭힌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졸업이 코앞이어서 딱히 거리를 두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젠 그런 짓 안 하려나. 와! 잘생겼다. 누구지? 혹시 쟤 시반 히이라기 아니야? 뭐? 대박! 완전 잘생겨졌네. 그런데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은 유즈리아였다. 다들 오랜만이야. 유즈리아, 안녕? 오랜만. 보시다시피 우리 둘 사귀고 있어. 내년에 결혼도 할 거야. 뭐? 그렇구나. 축하해. 너희도 우리 결혼식에 와줄래? 좋다. 초대하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둘 가해자랑 피해자 사이 아니었어? 그러게. 설마 소문은 가짜고 히이라기는 진짜 사고당했던 건가? 히이라기 사건의 진상은 아직 모르지만 아무튼 둘은 대학 졸업 후에 우연히 만나 사귀게 됐다는 모양이다. 히이라기는 에트라데 교수한테 인정받는 장래 유망한 의사야. 사실 나 예전부터 유즈리아를 좋아했거든. 큰 마음 먹고 프로포즈 했는데 바로 오케이 해줬지 뭐야. 아하, 그랬구나. 그럼 일정 정해지면 청첩장 보낼게. 잘 지내? 야, 딱 봐도 돈 때문인 것 같지? 글쎄, 하지만 히이라기도 엄청 멋있어졌으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겠지. 그 소문이 진짜라면 왜 히이라기가 유즈리한테 프로포즈를 했겠어. 그건 역시 누가 지어낸 거고 그날 본 것도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근데 왜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자꾸 들어. 그리고 약 반년 뒤 유즈리아랑 히이라기는 정말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축하해. 와, 하객들 되게 많다. 나도 신기해서 물어봤는데 히이라기 쪽에서 많이 부르고 싶다고 했다나 봐. 아, 그래서 중학교 동창들도 거의 다 왔구나. 다음으론 신랑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그 후 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얼마 뒤 두 사람의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히이라기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분의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중학생 때 사진이다. 유즈리아 28, 신랑 히이라기의 소꿉친구. 둘이 소꿉친구였구나. 신부의 취미, 흡연, 음주, 성행위. 이게 뭐지? 과학행위. 야, 히이라기! 저게 대체 뭐야? 지금 뭐하는... 조용히 해, 유즈리아. 이제부터가 진짜거든. 예! 오늘은 유즈리아 꼬봉 히이라기랑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이라기, 너도 좋지? 다음엔 뭐 시킬까? 글쎄, 변기 핥아보라고 하는 건? 오, 좋다! 세상에, 진짜야? 빨리 끄라고! 이번엔 또 뭐야? 히이라기, 너무 좋아. 내가 지금 뭘? 결혼식장에 유즈리아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얼른 멈춰. 그냥 꺼버려. 히이라기, 너! 내가 지금도 네 노예인 줄 알아? 웃기지 마. 이 망할려나. 너 감히 날 속여! 이 미친! 안 돼요! 진정하세요! 이거 나 히이라기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오늘 결혼식은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행사에 초대받은 것 같네. 역시 그 소문은 진짜였어. 애 맡기고 오길 잘했다. 그 후 축의금은 돌려받았고 당연하게도 그 둘은 이혼했다. 히이라기! 유즈리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칼을 들고 날뛰는 바람에 경찰이 개입하는 사태까지 갔다고 한다. 나중에 결혼식에 갔었던 동창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사실 얼마 전에 히이라기한테 사과 전화가 왔길래 그때 얘기를 좀 들었거든. 그 녀석 처음부터 유즈리아한테 복수하려고 접근했다더라. 역시 그랬구나. 유즈리아는 또 유즈리아대로 히이라기가 의사에다 돈도 많이 번다니까 그걸 듣고 혹한 모양이야. 어머, 대단하다.
그리고 히이라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없던 걸로 하자. 사실 예전부터 네가 좋았다. 뭐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믿었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히이라기는 자기를 괴롭혔던 그 일진들한테도 복수했고 그 덕에 그들은 이혼당하고 회사에서 잘렸다고 한다.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원한이 무섭다니까. 역시 나쁜 짓은 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왜 우리까지 거기에 끌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나 완전 결혼식에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나도. 결국 유주리아는 학창시절에 저지른 중죄를 단숨에 청산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우리 입장에서 그 결혼식은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행사였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유주리아한테 복수하고 싶었던 히이라기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아파오는 것만 같았다. 앞으론 히이라기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그러게. 히이라기를 그 지경까지 밀어넣은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유즈리아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제대로 반성했으면 좋겠다. 내 이름은 카린. 이 이야기는 내가 20대 때 있었던 일이다. 예, 카린. 너 이제 만화 좀 그만 봐. 네. 과제도 오만데 다 흘려놓고 시집은 어떻게 가려고 이래?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애라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지금 치우면 되잖아. 우리 엄마는 나랑 다르게 빠릿빠릿하고 열심히 사는 분이시다. 빈틈이 없고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야무지지 못한 걸 정말 싫어한다. 집에서든 밖에서든 항상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한 자세로 다니신다. 가끔은 좀 편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카린, 나랑 결혼해줘. 그치만 나 야무지지도 않고 여자답지도 않아서 결혼하긴 좀 그럴 텐데. 하지만 난 네 그런 부분까지 다 좋아하는데. 아니면 혹시 내가 싫은 거야? 아니야. 그럼 고마워. 나야말로. 이렇게 난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기로 했다. 그날 밤. 뭐? 네가 결혼을? 축하한다 우리 딸. 아빠도 기쁘구나. 혹시 사기 아니야? 대체 네 어딜 보고 결혼을...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무튼 주말에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온댔으니까 시간 비워놔. 알겠어. 그 후 무사히 양가 인사를 마치고 한 달 후엔 두 가족이 함께 만나는 자리도 가지기로 했다. 한 달 뒤. 어머, 되게 아주 좋네. 정말 괜찮겠어? 서로 인사하는 날에 너희 집에서 밥을 얻어먹다니. 그럼요. 저희 엄만 요리하시는 걸 좋아하셔서요. 오히려 실력 발휘할 기회가 생겨서 좋아하고 계실 거예요. 가린, 너 토크산의 어머님 좀 보고 배워. 알았다고.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는 간단히 하고 편하게 있다 가세요. 하나씩 내올 테니까 사양 마시고 많이 드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딸 복 받았네. 좋은 남편의 좋은 시대까지 만나게 돼서. 에헤는 무슨. 너도 좀 도와드려. 어머, 괜찮아요. 두 분 다 앉아서 드시기만 하세요. 저희가 초대한 건데 두 분의 도움을 받을 순 없죠. 하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고 내내 긴장 상태였던 엄마도 조금씩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다. 세상에, 이 계란찜 정말 맛있네요. 감사해요. 저희 엄만 요리에 관해서라면 뭐든 최고로 잘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최고인 게 여기 왔네요. 드셔보세요. 닭고기 국밥이에요. 닭고기 국밥? 저희 고향 향토 요리예요. 원래는 다른 지방 건데 저희 고향에서도 자주 먹거든요. 어머님 고향이 혹시 가고시마예요? 맞아.
저희 엄마랑 똑같네요. 엄마도 가고시마 출신이거든요. 그치 엄마? 그럼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건데 몇 그릇은 거뜬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나랑 아빠도 엄마표 닭고기 국밥 진짜 좋아해. 이야, 정말 맛있네요. 엄마는 어때? 사돈 어른? 엄마. 엄마가 만들어준 것 같아. 충격이었다. 남들 앞에선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엄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것도 엄마 입에서 엄마란 단어가 나온 것도 다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여보. 죄송해요. 친정엄마 생각이 나서 그만. 할머니 생각? 할머니에 대해선 엄마한테 잠깐 들은 적이 있다. 상냥하고 아주 좋은 분이셨지만 몸이 약해서 엄마가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다. 자세히 듣진 못했던 것 같지만. 사돈,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이제 진정됐어요. 저도 어릴 때 닭고기 국밥 많이 먹었거든요. 돌아가신 엄마가 아주 잘하시던 요리였죠. 근데 이게 저희 엄마 손맛이랑 비슷해서 옛날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사돈 어른, 괜찮으시면 같은 고향 사람끼리 저기서 잠깐 얘기 나누실까요? 그 후 엄마랑 예비 시어머니는 둘만의 얘기를 시작했고 그동안 엄마는 닭고기 국밥을 계속 리필해서 먹었다. 그럼 고향엔 다른 가족이 없으세요? 아니요. 아버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쪽으로 와서 거의 안 보고 살지만요. 할아버지 장례식에서 봤던 그 외삼촌 말인가? 그러고 보니까 외삼촌 보기 싫다고 고향에도 거의 안 가셨었지. 어머나, 다음에 그분도 만나봐야겠네요. 아니에요. 오빠랑 전 사이가 안 좋아서. 왜요? 서로 의지하면서 큰 거 아니에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너무 슬퍼서 매일 엄마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런데 오빠는 야, 이제 그만 좀 해. 그렇게 울어봤자 엄만 안 돌아와. 엄만 죽었어. 계속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거야? 라면서 매정하게 소리쳤었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이후로 오빠랑은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주변에선 한부모 가정이라며 얕잡아보고 욕을 하기도 했고요. 엄마 없대. 한부모 가정?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괜찮은 척했고 항상 씩씩하고 야무지게 살려고 했어요. 사돈 어른, 엄마,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늘 빈틈없이 살았던 거구나.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꺼내기 힘든 얘기였을 텐데. 아니에요. 저야말로 최근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죄송해요.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은걸요? 앞으로는 한 가족이자 친구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봐요. 네? 아, 맞다. 다음에 호텔 뷔페 같은 데 같이 가실래요? 아니면 저희 집에서 차라도 한잔해요. 다녀와, 엄마. 집안일은 내가 다 해둘게. 그래, 가끔은 당신도 편하게 좀 쉬어. 여보, 카린. 저희도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엄마랑 예비 시어머니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이젠 같이 여행을 가는 사이까지 됐다. 심지어는 뭐? 가고시마로 여행을? 그건 괜찮은데 사돈 어른이랑 가는 거야? 응, 이대로 쭉 고향을 멀리할 순 없으니까 눈 딱 감고 오빠도 만나보고 올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사돈 어른이랑 같이 가면 괜찮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그래, 다녀와.
마음껏 즐기고 오면 좋겠네. 얼마 뒤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랑 같이 가고시마로 가 외삼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그간 쌓였던 오해를 풀었다고 한다. 오빠도 처음엔 말 안 할 것처럼 굴더니 결국 나중엔 다 얘기해 주더라고. 아자미, 그때 내가 미안했다. 나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에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대로 있다가 뭣도 안 될 것 같아서 하루라도 빨리 엄마를 잊으려고 했었어. 그런데 넌 계속 엄마 하면서 울어대니까 그럴 때마다 나도 자꾸 엄마가 떠오르잖아. 그게 너무 힘들어서 괜히 너한테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 진짜 미안했다.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빠, 정말? 그런 건 좀 더 빨리 얘기해 줬어야지. 이건 다 사돈어른 덕분이야. 무슨 마법이라도 쓰시는 것 같다니까. 토쿠사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카린. 아빠 말대로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게 됐으니까. 그리고 축하해, 카린. 행복해라. 예쁘네, 우리 딸. 아주 옷이 날개야. 오늘 같은 날까지 진짜 정말 예뻐. 다음에 너희도 가고시마로 놀러와.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네, 꼭 갈게요. 장모님 말이야, 진짜 잘됐다. 맞아. 이렇게 다 함께 웃으며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된 건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닭고기 국밥과 그분의 인망 덕분이다.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인 것 같다. 내 이름은 카린. 현재 대학생이고 본가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 아빠 아카마츠, 엄마 아카네, 올케 츠츠지, 장남 타치바나, 차남 히이라기. 나한텐 오빠가 둘 있는데 둘째 오빤 자취 중이고 첫째 오빤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본가 근처에 살고 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올케 언니, 츠츠지 언니에 대한 것이다. 먼저 간단히 우리 가족을 소개하자면 그렇다. 우리 가족은 나만 빼고 전부 애주가다. 첫째 오빤 주량이 세서 아무리 마셔도 주사 같은 건 딱히 없는데 둘째 오빤 술이 들어가면 화를 낸다. 아, 진짜 짜증나 죽겠다고. 그 대발의 상사 새끼. 누구 때문에 회사가 굴러가는데 무능한 놈은 그냥 입 닫고 도장만 찍으란 말이야. 시끄러워. 그리고 엄마는 웃음이 많아진다. 나 유치원 때 말이야, 시골에 놀러 갔을 때 넘어져서 논밭에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빤 성희롱을 해댄다. 몸매가 아주 죽이는데. 하지마, 이 변태 아저씨야. 그래서 늘 이런 식으로 엉망이 된다. 나도 이제 성인이 됐지만 술 마시고 저렇게 변할까봐 술은 아직 입에도 대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항상 이 주정뱅이들의 뒤치덕거리는 내 몫이 된다. 카린, 너도 좀 마셔. 얼마나 맛있는데. 엄마랑 아빠 보면 마시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고. 그런데 그러던 중 안녕하세요. 타츠바나랑 만나고 있는 츠츠지라고 합니다. 갑자기 오빠가 천사같이 예쁜 사람을 결혼할 사람이라며 데려온 것이다. 저 우락부락한 오빠한테 저렇게 예쁜 언니가. 그 후 둘은 결혼했고 본가 근처에 살며 가끔 저녁을 먹으러 우리 집에 오곤 한다. 그런데 우와, 역시 맥주가 최고라니까. 츠츠지, 너도 한 잔 들어. 죄송해요. 전 술은 좀... 그래, 결혼할 때 억지로 술 안 먹이겠다고 했잖아. 맞아. 혹시 마셨다가 병원에 실려가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야. 츠츠지 언닌 나처럼 살면서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언니네 부모님도 다 술을 못 마시는 분들이라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금세 취기가 돌아서 쓰러지고 구토까지 할 정도로 술에 내성이 없다고 한다. 츠츠지 언니도 비슷한 체질일 것 같아서 아예 술을 안 마신다고 했다.
그치만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한 번만 마셔보는 건 어때? 응? 딱 한 잔만. 그래, 이런 건 금방 익숙해져. 좀. 아,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근데 아무래도 술은 뭐야 재미없게. 재미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니 힘들죠. 죄송해요. 엄마 아빠 둘 다 지금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야, 난 괜찮아. 술 마셨다가 괜히 피해줄까 겁나는 거지 뭐. 에이 아니에요. 안 마시셔도 돼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여보. 좋네. 그렇게 하자. 오케이. 이거 기대되네. 아빠 또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지? 당분간 신경 좀 써야겠다. 이렇게 부모님이 뭔가를 꾸미는 것 같아 잔뜩 경계하고 있었지만 별 수상한 움직임 없이 하루가 지났다. 그리고 한 달 뒤 설날에 사건이 터지고 만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렴. 치치지가 만들어준 음식 다 너무 맛있다. 당연하지. 장모님이 요리사신데. 시집 가서 잘해야 된다고 옛날부터 엄마가 가르쳐 주셨었거든요. 당신은 설날에 이런 거 만들어준 적 없는데 말이야. 귀찮은 걸 어떡해. 그나저나 너희 올해는 애 가질 거니? 부부 생활 잘하고 있지? 에이? 뭐야, 벌써 취했어? 왜 그래? 언니 불편하시면 제 방으로 가 계셔도 돼요. 그럴까? 우리 집은 설날에 제일 엉망이 된다는 걸 오빠도 알고 있으니까 무슨 일 생기면 막아주겠지. 아, 맞다. 나 이날을 위해서 사케랑 소주, 와인, 위스키까지 전부 준비해놨어. 제일 추천하는 건 이 에트라 준마이 다이긴조. 오랜 돈 좀 썼다고? 얼른 마셔보자. 뭐부터 딸까? 난 와인. 난 준마이 다이긴조. 야, 오빠 너는 마시면 안 되지. 1시간 뒤. 개 같은 상사는. 지옥이다. 치치지, 나 한 잔 더 따라주라. 네. 근데 이제 그만 드시는 게. 어? 아니, 치치지 너 얼빠진 얼굴 하고 있으니까 되게 웃긴다. 얼굴에 아무 특징이랄 게 없어서 무슨 부부 같다. 그러니 엄마! 그나저나 치치지 너 허리가 되게 얇다. 애 낳으려면 좀 더 살집이 있어야 될 텐데. 저리 가, 이 망할 인간아! 야, 카린! 그리고 형 뭐해? 나와서 술 좀 사! 싫어! 그렇게 마셔놓고 뭘 더 마셔? 어? 너 지금 오빠 말 무시하냐? 빨리 안 가? 첫째 오빠, 오빠가 한마디. 어떻게 저럴 수가? 와이프가 위험에 처할 걸 알고도 술을 마셔? 여보, 이제 그거 좀. 그래야지. 너희 둘 다 컵이 비어있네. 우롱차라도 좀 마실래? 우롱차가 있어? 그럼 연휴 때 안 나가려고 얼마 전에 마트 가서 이것저것 사왔지. 자, 마셔.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고마워. 엄마 치곤 제법 센스가 있는데. 뭐야? 이거 술 아니야? 딩동댕. 너희 아빠랑 계획 짰거든. 너네한테 꼭 한번 술 먹이고 싶어서. 그래서 우롱차랑 술을 좀 섞어봤지? 어때? 그렇게 섞어 놓으니까 별 거부감 안 들지 않아?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언니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속 아프진 않아요? 저기 언니? 뭐야, 술 잘 마시네. 더 마셔. 술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군요. 다행이다. 술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죠. 왜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술을 주세요? 잘못하다 죽었으면 어떡하시려고요? 네? 하고 계시죠? 도련님도 저랑 아가씨는 도련님 노예가 아니라고요. 언니? 그리고 아버님. 여기 앉아봐요. 당신 어디 여자 몸을 그렇게 막 만져? 죄송. 당신은 품이란 게 눈곱만큼도 없어. 그러고도 남자야. 죄송합니다. 뭐야? 오빠, 언니가 술에 취했어. 뭐라고? 당신 같은 인간은 벌 좀 받아야 돼. 배고프뼈기 50번, 윗몸 일으키기 100번 시작! 뭐? 그랬다간 술이 다 올라올 텐데. 구토를 하든 피를 토하든 잔망을 말고 하라면 빨리 해! 네. 무슨? 그만해. 아파 죽겠다. 빨리 치치치 좀 말려줘. 이거 뭐야? 그 후 치치지 언니는 오빠 품 안에서 한바탕 날뛰다가 갑자기 쓰러져 잠들어 버렸다. 드디어 잠들었다. 무슨 주사가 저래? 죽는 줄 알았네. 다행히 언니는 술을 마셔도 의식을 잃거나 구토를 하거나 하진 않았다. 대신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천사 같던 언니가 그렇게 변할 줄이야. 2번 다신 술 마시게 하면 안 되겠어. 아니, 근데 어쩌다가 치치지가 술을 마신 거야? 아 그래, 엄마랑 아빠 때문이잖아. 이렇게 치치지 언니가 술에 취해 뻗어있는 동안 부모님은 오빠한테 호되게 혼났고, 그 후 나도 아내를 방치하고 술을 마셔댄 오빠한테 한 소리 했다. 애초에 오빠가 거기서 자고 있으면 되겠냐고. 미안. 하지만 그때 이후로 어머님, 혹시 맛술 어디 있어요? 그건 내가 할게. 놔둬. 네. 아버님, 도련님, 술 한 잔. 괜찮다. 내가 할게. 괜찮습니다. 우리 가족은 치치지 언니한테 절대 신뢰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고, 술을 마시란 말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참고로 언니는 술을 마신 전후의 기억이 없는 모양이었다. 저 언제 잠들었죠? 치치지 언니가 우리 가족 중에 주사가 제일 심할 줄은 몰랐지. 언니가 술을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건 다행이었지만, 나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2번 다시 언니한테 술을 마시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했다. 그리고 3달 뒤. 아빠랑 오빠는 벌써 끝이야? 시시하네 정말. 술이 다 떨어졌네. 나가서 사올게. 나도 주스 사게 같이 가. 제가 술이 제일 셀 줄이야. 내 이름은 카린. 어린 딸이 있는 주부다. 이 이야기는 1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안녕. 다들 들었어? 요 앞 사거리 아파트에 빈집 털이범이 들었대. 어머, 세상에나. 또? 요새 자주 그러네.
뭐 훔쳐간 것도 있대? 현금이랑 보석류는 몽땅 도둑 맞았다고 하더라. 심지어 대낮에 그랬대. 와, 대박이다. 우리 집엔 하루 종일 부모님이 계셔서 괜찮긴 한데 장보러 나온 사이에 당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러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진짜 큰일 아냐? 그러게. 대체 범인이 누굴까? 있지.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긴데 범인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그래, 그 사람.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임대 아파트로 이사 온 타치바나 씨. 타치바나 씨는 얼마 전에 우리 동네로 이사 온 사람이다. 언뜻 보면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아저씨지만 왠지 안 좋은 소문이 떠돌고 있다. 그건 바로 그 사람 강도 전과 있다잖아. 그러니까 100% 그 사람 짓일 거야. 그렇다. 그 아저씨는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갔다 온 전과가 있다는 것이다. 전과자. 근데 그거 확실한 거 맞아? 험악하게 생기긴 했지만 우리 이웃 중에 타치바나 씨를 아는 사람이 있거든. 예전 사건 때도 어떤 아줌마 때려 눕히고 통장이랑 돈 다 뺏어갔었대. 내놔! 왜 하필 범죄자가 여기로 온 거야? 그러니까 경찰은 뭐 하는 거야? 얼른 조사해서 빨리 좀 잡아주지. 진짜면 좀 무서운데. 내년이면 치치지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 사람은 그 타치바나 씨다.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방금 나 째려본 거 맞지? 역시 뭔가 기분 나쁜 사람이라니까. 왜 그러세요? 내 분재가 없어져서 제일 좋은 거였는데 도둑 맞았나 봐. 네? 무섭다. 이거 그 빈집털이 아니야? 그러니까 경찰 뭐하냐 진짜. 그러고 보니까 아까 타치바나 씨 손에 뭐가 들려있었는데 설마 그 안에 분재가 들어있었던 건가? 아무래도 수상쩍었던 난 그게 신고를 받고 온 경찰한테 아까 본 것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한 건 없었고 여전히 우리 동네의 빈집털이 피해는 계속되었다. 얘들아, 간식 먹자. 네? 그나저나 빈집털이 범은 언제쯤 잡히려나? 우리 집은 항상 사람이 있어서 괜찮긴 한데 혹시 도둑을 맞닥뜨릴까 그게 걱정이네. 학교 근처에서는 타치바나 씨랬지? 경찰은 그 사람 얘기 들어봤대? 글쎄, 그건 나도 잘... 안녕하세요. 엄마! 우리 애들까지 봐줘서 고마워, 카린 씨. 엄마! 아니야, 뭘. 우리 집이 좀 낡았긴 해도 넓어서 애들이 뛰어놀긴 좋잖아. 아줌마, 응? 이 항아리 뭐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물건이란다. 그래요? 응, 알겠어요. 어머, 정말요? 우리 집도 그래요. 그로부터 며칠 뒤 우리 동네 곳곳에 뻗쳐있던 마수가 마침내 우리 집에까지 오게 된다. 여보, 나 20분만 잘게. 알겠어요. 좀 이따 차 한잔 타줄게요. 나왔어. 어서 와. 치치지는 잘 데려다 줬어? 응. 오늘 유치원에서 수영한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수영! 어머, 그랬구나. 아 참, 카린. 마당에 풀 뽑는 거 좀 도와줄래? 뭐? 귀찮은데 다음에 하자. 둘이서 하면 10분도 안 걸려. 자, 빨리 와. 알겠어. 가기 싫어. 얘는? 뭐지? 방금 그 소리? 이 사람이 못 깨했나? 뭐야?
이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낸 소리 아니었어요? 아빠가 아니라고? 그렇다는 건 설마 빈집털이?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큰 소리가 나고 있는 현관으로 향했다. 혹시 진짜 그 아저씨면 나랑 아빠가 힘을 합쳐도 안 될지도 몰라. 그럼 얼른 뛰쳐나가서 신고해야겠다. 하지만 거기서 내가 본 건 깨져버린 항아리와 현관문을 못 열어서 잔뜩 당황한 채로 소리치고 있는 뭐야? 왜 문이 안 열리는 건데? 열리라고! 학부모 친구 아자미 씨였다. 아자미 씨? 그렇다. 우리 동네에서 빈집털이를 하고 있었던 건 그 아저씨가 아니라 바로 아자미 씨였던 것이다. 버물캣! 그 후 조사를 통해 밝혀진 여죄를 포함해 아자미 씨한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남편분한테도 이혼당하고 아이들까지 남편 쪽으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 설마 아자미 씨가 범인이었을 줄이야. 그러고 보니까 가끔 우리 집 물건도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설마 그 사람이 우리 집 올 때마다 가져갔던 건가? 듣고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집 우산도 하나 없어졌던 것 같은데. 그나저나 아자미 씨는 왜 도망을 못 간 걸까? 그건 우리 집 엄청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 뒤틀린 부분이 많거든. 그래서인지 얼마 전에 지진 왔을 때도 문이 안 열리더라니까. 안 열려. 근데 문 창살이랑 이어져 있는 기둥 밑쪽에 그 항아리를 놔뒀더니 항아리 무게 덕에 뒤틀림이 좀 고쳐졌는지 문이 열리더라고. 그치만 위치를 조금이라도 옮기면 문이 안 열려. 그래? 그래서 애들한테 만지지 말랬던 거구나. 그럼 그 항아리는 무식하게 무겁기만 한 평범한 항아리야. 그랬구나. 아자미 씨 바보짓 했네. 사건 당시 기회다. 현관 쪽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아자미 씨는 보물이다. 현관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침입했다. 아이가 만지면 안 되는 중요한 항아리, 이꼴 고가의 항아리라고 착각해서 그걸 훔쳐가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무거웠던 항아리의 무게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현관에 세워둔 본인 차까지 옮기려고 했던 것 같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항아리가 없어지는 바람에 현관문이 뒤틀려서 문도 안 열리게 되어 도망칠 수도 없게 됐던 것이다. 진짜 바보 같아. 자업자득이지만 잡혀서 갇힌 야생동물 같네. 난 100% 타치바나 씨인 줄 알았는데. 그 금발머리 아저씨? 그 아저씨는 도도가 아니야. 맨날 공원에 있는 쓰레기도 줍는걸? 맞아. 뭐? 얘길 들어보니 그 아저씨가 늘 목장갑을 끼고 검정색 비닐봉투를 들고 다니는 건 동네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다니기 때문인 것 같다. 부끄러움이 많으신지 인사에도 안 받아주시긴 하지만 맞아, 부끄럼쟁인가 봐.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아저씨한테 전과가 있다는 소문도 헛소문이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자미 씨가 자기 죄를 타치바나 씨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해 꾸며낸 얘기인 것 같다. 그분이? 어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철석같이 믿었네. 우리도 반성해야겠어. 그리고 그 후 타치바나 씨다. 저기 늘 감사합니다. 이거 드세요. 응? 고마워요. 뭣도 모르고 의심했다는 죄책감과 또 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그 아저씨를 보면 꼭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감사 표시를 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어떤 소문을 들어도 직접 확인한 게 아니면 쉽게 믿지 않겠어? 이참에 우리 집도 리모델링을 좀 할까? 그래요. 내 이름은 크로키. 시골에서 상경해 자취 중인 대학생이다. 그럼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하고. 역시 아침엔 좀 춥네. 아직 대학생이지만 생활비랑 월세 전부 내 힘으로 벌고 있다. 돈이 궁해서 새벽엔 신문 배달, 학교 끝나고는 패밀리 레스토랑 알바를 하며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어제도 늦게까지 일해서 그런가 아직 피곤하다. 대학도 생각보다 재미없고 나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지? 오늘 배달 끝나면 그냥 수업 재고 잠이나 잘까? 부모님한테 큰 소리치며 집을 나왔는데 요샌 의욕이 다 사라져 맥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응? 뭐지? 고양이? 아닌데. 평소처럼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전방에 웬 꿈틀거리는 그림자가 보였다. 시력이 안 좋아서 멀리서 봤을 땐 뭔지 몰랐는데 조심조심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림자의 정체는 혼자서 길을 걷고 있는 아기였던 것이다. 1살 정도 돼 보였는데 주위를 둘러봐도 부모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너 혼자야? 엄마는? 어? 뭐? 근처에 계신다고?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길을 잃었나? 아니면 혹시 무슨 사고가 있었나?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다. 잠시만 기다려. 지금 경찰 아저씨한테 전화해줄게. 뭐라고?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건가? 알겠어, 갈게. 야! 카츠라! 다행이다. 무사했구나. 네! 잃어버린 줄 알았다고. 저기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사키가 와서 병원에 가려고 나왔는데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계단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랑 허리가... 바로 119 불러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동안 몸 차가워지면 안 되니까 이거라도... 고마워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여자분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천천히 상황을 얘기해 주었다. 큰일 났다. 산기가... 몇십 분 전 잠을 자다가 갑자기 산기가 오는 듯한 느낌에 눈을 떴고 서둘러 가까운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택시 부를까? 아니야. 여기로 불러서 병원까지 가면 요금이 꽤 나올 거야. 도보로 가면 7분이네. 아직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으니까 괜찮겠지? 그래, 갈 수 있어. 카츠라, 엄마랑 같이 병원 가자. 묘하게 기운이 솟아 아이를 유아차에 태워서 혼자 힘으로 가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계단 앞에 다다른 순간 갑자기 배에 엄청난 진통이 왔고 놀라는 바람에 발을 잘못 디뎌 계단에서 떨어졌다는 것이다. 떨어지면서 폰도 어디로 굴러갔는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어요. 잠깐 의식도 잃었던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카츠라도 없던 상태여서... 놀라셨겠어요. 그래도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구급차 올 때까지 저도 여기 있을게요. 네. 카츠라, 형아를 데려와줘서 고마워. 역시 우리 아들은 엄마의 슈퍼히어로네.
얼마 뒤 구급차가 도착했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몸 조심하세요. 여자분과 아이는 무사히 병원으로 갔다. 그때서야 나도 마음이 놓였다.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다. 완전 드라마 같은 일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아기가 그렇게 씩씩하지? 다시 생각해보면 그 여자분은 굴러떨어져서 당연히 계단 아래쪽에 있었고 아이를 태우고 있던 유아차는 계단 위에 있을 거다. 계단에서 떨어지면서도 아이는 지키려고 손을 놨던 거겠지. 그렇다는 건 그 아기가 혼자 유아차에서 나와서 계단을 내려온 다음 구조 요청을 하러 왔다는 건가? 어쩌면 나 엄청 대단한 애를 만났던 걸지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일 마저 끝내야겠다. 나는 그 아기의 예사롭지 않은 근성에 감동했지만 아직 내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다시 서둘러 배달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달 뒤. 드디어 끝났다. 진짜 졸리네. 아니, 저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요. 그냥 전 까만 머리에 착하고 어른스러운 남자애가 여기서 일하는 거 맞는지 물어보러 온 것뿐이라니까요. 전 그 애를 꼭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잘. 혹시 다른 특징은 없나요? 네? 글쎄요. 그렇게 개성 있는 느낌은 아니어서. 저기 안녕하세요. 혹시 전에 드디어 찾았다. 다행이다. 역시 여기서 일하는 거 맞네. 크로키, 너 이분이랑 아는 사이니? 아, 네, 아는 사이라기보단 이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새벽에 소란 피워서 죄송해요. 감사 인사만 하고 얼른 갈게요. 그래요. 그럼 얘기 잘 나누고 와, 크로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좀 늦었지만 요전엔 정말 고마웠어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받아줘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뭔가 죄송하네요. 큰일 한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쪽은 정말 제 은인이라고요. 전 아카네예요. 이해는 카츠라고. 이해가 얼마 전에 태어난 아카마츠. 전 크로키라고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카네 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고 나이는 나보다 1살 많았다. 집 근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하루하루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한다. 그 집 월세가 싸서 골랐던 건데 너무 오래된 데라 우리 말곤 아무도 안 살거든. 그때 네가 안아줬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야. 진짜 덕분에 살았어. 그래요. 뭔가 예전이랑 느낌이 되게 다르네. 원래는 밝은 사람이었구나. 저기, 근데 일부러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니야. 나도 곧 출근할 시간이라 나가는 김에 혹시나 싶어서 제일 가까운 신문 배달 업체에 한번 와본 것뿐이었어. 난 요 근처 개인 빵집에서 일해. 주인 아주머니께서 애까지 봐주셔서 완전 신의 직장이거든. 그래서 매번 애들 다 데리고 가. 그러셨군요. 아침부터 기운 넘치신다. 전에 그 일로 카츠라한테 엄청 놀랐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파워풀한 사람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 아무튼 감사 인사도 전했으니까 우린 이만 가볼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혹시 또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고마워. 듬직한 친구가 생겨서 좋다. 그럼 안녕. 네, 안녕히 가세요. 좋았어. 엄마 오늘도 열심히 일할게. 우리 아들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와라! 햄버거! 어제도 먹었는데? 너 진짜 그거 좋아하는구나?
혼자 애 키우면서 일까지 해야 돼서 많이 힘들 텐데. 진짜 밝고 시원시원하시네.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되게 멋진 분이다. 나도 힘내야지. 학업과 알바를 동시에 해내느라 녹초가 돼 있었는데 동년배인 아카네 씨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왠지 용기를 얻은 것 같다. 좋았어. 오늘도 기운 내서 열심히 수업 듣자. 저 왔어요. 고생했어, 크로키. 감사합니다. 나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카츠라랑 아카네 씨처럼 좀 더 강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내 이름은 타치바나. 아내랑 딸과 같이 셋이서 살고 있다.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학생 때처럼 막 살지 좀 마. 이 사람은 아내인 유주리야. 뭔 소리야. 옛날엔 당신이 더 심했으면서. 우리가 아직 학생이었을 때. 으야! 나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었다. 다치바나 너 이 자식!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유주리아가 가만둘 줄 알아? 너희들 우두머리가 여자라는 게 진짜냐? 고작 여자한테 잡혀 사는 놈들 따윈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타치바나라는 놈이 너냐? 유주리아님! 유주리아님이다! 감히 우리 애들을 괴롭혀? 너야? 유주리아라는 애가? 제법 예쁜데 특별히 내 여친으로 삼아줘도 죽여버린다! 실화?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건가? 역시 유주리아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바로 사랑! 아닙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어쩌다 보니 우린 결혼까지 하게 됐다. 왜지? 옛날부터 빡치면 뭔 짓 할지 몰랐잖아. 글쎄, 그때 일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애가 계속 당신 기다리고 있다고. 아빠! 이 애는 아카네. 응석 빠진 우리 외동딸이다. 아빠! 숨바꼭질하자. 아빠가 쓸래? 아빤 잠깐 차 상태 좀 보고 와야 되는데 나중에 해도 될까? 그럼 금방 다녀올게. 어머머, 우리 딸 바람 맞았네. 아빠는 나보다 차가 좋은가 봐. 그런 거 아니야. 아빠가 아카네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오늘도 같이 잘 달려보자, 사랑하는 코롤로야. 주말에 혼자 드라이브를 하는 건 내 일과 중 하나다. 오늘도 행복한 드라이브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는데. 응? 뭐야? 아저씨, 차에서 내려. 뭐? 네가 뭔데? 잔말 말고 빨리 내려서 그 차 우리한테 넘겨. 우리 장난하는 거 아니다. 뭔 헛소리야. 야, 칼은 네가 먼저 꺼냈다. 안 봐줘? 야, 어디가? 당신 바보지? 힐하게 가! 이 자식이! 우리한테 찍히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당신 차는 우리가 잘 팔아줄게. 이런 미친! 그럼 안녕. 어라. 야, 너 뭐해? 아카마츠! 이 차 이상해! 엑셀이 2개나 있어! 뭐? 그게 뭔 소리야? 진짜야? 아니면 브레이크가 2개인 건가? 세상에 그런 차가 어디냐? 이거 불법 개조 아니야? 이 망할 해새끼가! 일단 도망가자. 다음엔 진짜 가만 안 둬. 당신 얼굴이랑 차 다 기억해뒀어.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거지? 엑셀이랑 사이드 브레이크가 2개라고? 혹시 클러치 말한 건가? 왼쪽 끝에 건 그냥 발판인데. 그러니까 결국 차는 못 훔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는 거죠? 네, 수동차를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많이들 그런 모양이에요. 대부분 오토차로 면허를 따서 수동차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요샌 대부분 오토차니까요. 그런 주제에 무슨 차를 훔치겠다고.
주택가 한가운데서 차를 훔치려고 하다니. 심지어 얼굴도 안 가리고. 애초에 명의가 다르면 차 훔쳐봤자 팔 수도 없지 않나? 너무 허술해서 어이가 없을 정도네. 아무튼 피해 신고서는 확인했고요. 목격자도 많은 것 같으니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잡으면 확 패줄게요. 그러면 신고자분 죄가 더 무거워져요. 그렇게 된 거야. 뭐야,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무슨 일이 아니라고. 내 소중한 코롤러를 막 만져대는데. 아우, 다음에 만나면 아주 혼쭐을 내줄 거야. 아, 겁나 빡치네. 나 잘래. 잘 자. 다음 날. 세차하러 가? 더러운 손으로 내 애마 만져댄 놈들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있어야지. 저녁 먹기 전까진 끝내. 계획 변경이다. 집에서 나올 때 말고 차고에 있을 때 훔치자. 시동 걸어놓고 내리면 바로 뛰쳐나가는 거야. 근데 희일하게 이젠 너한테 운전 맡겨도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당연하지. 어제 이웃집 할아버지한테 트럭 빌려서 연습했거든. 면허법 위반. 할만하냐? 반나절 만에 마스터했다고? 역시 천재로 불릴만 했구만. 응? 우리 딸 왜 그래? 나도 도와줄게. 그럴래? 고마워. 저기 아빠. 아빠는 나보다 차가 더 좋아? 에이, 그럴 리가. 아빠는 악한 애를 제일 사랑하는데. 그럼 나랑 차가 위험에 빠지면 누구 구할 거야? 당연히 악한 애 너지. 차 열심히 할게. 그래, 잘 부탁한다. 아카네, 걸레가 부족한데 엄마한테 좀 받아와 줄래? 아카네? 여보, 걸레 어디 있는지 알아? 아카네는? 지쳐서 차에서 자고 있어. 지금이다. 가자. 뭐지? 완전 근처에서 나는데? 이 소리 혹시... 저 녀석들! 아카네는 어딨어? 설마... 야, 빨리 좀 해. 어제 트럭이랑 완전 달라. 아카네! 얘는 또 뭐야? 저 아저씨 딸인가? 이거 좀 위험한데 유괴가 되면 어떡하지? 조용히 해. 지금 뭐하냐? 얘 데리고 가면 유괴한 게 되잖아. 차 팔고 나서 풀어주면 되지. 그래도 유괴야. 어이씨, 꼬맹이 이리 내. 멈춰! 움직이지 마. 이 꼬맹이 살리고 싶으면 차는 넘겨주지. 더 이상 쫓아가지도 않을 거고 경찰에도 신고 안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애만 돌려줘.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 멍청아. 우리 약번 버리다. 가자, 희락이. 아카! 야, 너희들 멈춰! 뭐? 당신 이 애가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죽어. 지금 무슨 소리? 뭐야? 공기총 아냐? 우리나라에서 총을 갖고 있을 리가. 장난감이지? 그런 거 맞지? 그렇다고 말해, 빨리. 저 총은 진짜다. 난 해로운 짐승 구제를 위한 수렵단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총을 소지하고 있는데 그걸 아내가 들고 나온 것이다. 딸이 위험에 처한 걸 보고 완전히 돌아버린 거다. 난 가족을 살인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 너희는 아직 어려. 죄값을 치르면 얼마든지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어.
여기서 죽을 필요는 없다고. 그게 무슨... 내 딸, 당장 돌려줘. 부탁한다. 더 이상 저 사람을 자극하지 마. 쟤 수틀리면 진짜 쏜다고. 그렇게 되면 절대 못 막아. 그 후 경찰이 올 때까지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얼마 뒤 경찰서에서 들은 얘기에 따르면 너희들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면 할게요. 뉘우칠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건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린아이를 인질로 2번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취직도 하고 얌전하게 살게요. 안 그럼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무래도 그 둘은 이번이 첫 범행이었던 것 같았고 너무 무서웠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미수로 그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모양인데 당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완전 쫄았었으니까 더 이상 나쁜 짓은 하지 않겠지. 평생 트라우마로 남겠군. 그나저나 그땐 정말 무서웠다고.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잖아. 무서웠던 것도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던 것도 전부 그 자식들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아니야. 나는 내내 패닉 상태였는데 아내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녀석들을 잡아두기까지 했다. 유주리아가 없었다면 아카네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엽총 사용 면허가 없는데도 총을 쏘려고 했던 건에 대해선 상황이었던 만큼 다행히 훈방 조치되었다. 어머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니 우리 딸이 큰일을 당할 뻔했다니까요.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대단한 여자라니까. 맞아. 엄마 진짜 멋있었어. 정말? 또 한 번 반했다고? 부끄러워라. 이 사건으로 아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점심 준비해야지. 근데 아빠, 나 앞으로는 엄마 화 안 나게 하려고 정리해야겠다. 아빠도 엄마가 되어 한층 더 강해졌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느꼈다.